네, 여러 가지 이슈가 산적해 있습니다. 월가 인터뷰를 통해서 의견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욱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그야말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겠고 예. 사실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올해가 진짜 환절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잖아요.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도 더 이상의 이제 완화를 접고 긴축으로 돌아서는 환절기에 있는데 솔직히 우리 셋 다 공통점이 알러지 체질이라서 환절기 알러지. 환절기하고 꽃가루만 되면 막 뭐 서로 아. 코 푸느라고 막 정신 못 차리는데 힘이 없어요. 진짜 무기력증. 기운이 없어요. 그다음에 약을 먹어도 이제 알러지 약이라는 게 모든 반응을 죽여놓는 거다 보니까 사람도 기운이 없고 정신도 그러니까요. 없고 한데 어쨌든 지금 국제 금융시장도 환절기에 처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경제 지표도 막 널뛰기 하고 지금 막 뭐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일단 이번 주에 화이트데이까지 들어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한 주로. 화이트데이가 남자가 주는 건가요? 네. 아, 또 모르지. 모른 척 좀 아 하지 그거 마세요. 누가 정한 거예요, 도대체? 모른 척. 원래는 밸런타인데이만 있었는데 그거에 또 그러니까. 약간 변종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니, 해야 그렇다고. 나 사탕 싫어. 나 초콜릿 좋단 말이야. 이런 분들은 보통 제일 그 여성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세 가지가 뭐 어떠고요? 새벽 2시 전 남친의 문자, 자니, 자니. 그다음에 노래방 가서 임재범의 고해, 그다음에 화이트데이에 선물 줬는데 사탕 손천비하고 손편지하고 인형까지는 좋았는데 그 뒤에 플러스 알파가 없는 거. 어떤 보석이나 너무 잘 아시네요. 명품 가방이 없이 그래 그냥 사탕 같은 보석을 줘도 모자를 파네 지금. 사탕 같은 뭐. 보석이 얼마짜리예요? 알겠습니다. 네, 저기 일하죠, 가짜라도 일하죠. 사봐 가짜라도. 지금 집에서 보고 계시는 분한테 자꾸 네. 메시지를 주시는데 일기는 일기장에 네. 메시지는 핸드폰으로. 알았어요. 화이트데이는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글로벌 랩이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없는 데이라는 거 맞죠? 네, 무시해도 좋을 데이지만 예. 네, 무시하면 큰일 나는 평화를 위해서. 큰일 나죠. 네. 네. 데이. 알겠습니다. 자, 그 고용 지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피탈 이코노믹스 마이클 피어스입니다. 미국 고용, 양과 질 모두 모멘텀을 잃었다. 한파와 폭설 같은 계절적인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마이너스 4만 건을 감안하더라도 저조하다. 세제 혜택이라는 마중물은 연말에 완전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다. 아유, 마이클 피어스 이름 들었고 이분 전형적인 진짜 잉글리시 훌리건 같은 인상, 정말 배구장이 같은 인상인데 네. 미국 고용 이번 지표 보셨죠? 참. 그 유앵커도 이제 금요일 밤에 네. 이제 확인을 직접 하셨다는데 우리 시간으로 10시 반에 나왔나요? 그랬는데 저도 처음에 보고서 이게 뭐 앞에 일자가 맞나? 빠졌나? 네, 네. 일자가 그쵸. 오타인가? 네, 미국 고용이 양과 질에 있어서 모두 모멘텀을 잃었다. 근데 솔직히 양은 모멘텀을 잃었지만 질은 또 좋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분은 실업률의 급락을 구직 참여자들이 갑자기 줄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질도 역시 잃었다고 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번에 한파와 폭설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예. 뭐 저 시카고 지역은 뭐 영하 뭐 28도? 그러니까요. 이게 뭐 블라디보스톡인지 진짜 미국인지 모를 정도인데 근데 그거를 감안해도 4만 건 정도 빠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훨씬 저조했다. 이번에 예상치가 18만 건이었는데 비농업 고용이 예. 실제 결과 2만 건. 2만 건. 어, 앞에 1 붙여도 저조한데. 이상한죠. 예. 그냥 1월에 우리가 잘 나왔으니까 이렇게 반반으로 이렇게 퉁쳐. 약간 그냥. 안 좋은 기저 효과로 네, 생각하는 게 네. 좋을까요? 왜냐하면 그냥. 1월 달에는 거의 30만 건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예상치 깜짝 2배 놀랐잖아요. 나왔잖아요. 그래도 2만 건은 솔직히 좀 심했어요. 아니 수능 봤는데 엄마 한 320점 나올 것 같아. 그런데 130점 나온 거잖아요. 이거는 뭐 밀려 썼다고 안 해도 되고.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미국의 법인세 감면으로 네. 기업들이 이제 고용과 설비 투자에 나서면서 그 채용도 같이 늘어났었는데 요 약발이 이제 연말에 완전 소진되는데 솔직히 이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네. 저는 이제 시골에 가면 이제 그 바가지 퍼서. 바가지 한 번 퍼서 넣고 이제 그걸로 펌프질 해가지고 물을 끌어올리는 게 마중물인데 마중물을 하나 부으면 그 다음에 이제 펌프질이 계속 돼가지고 물이 콸콸 나와야 되는데 마중물만 나오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화이트데이 앞에 얘기했지만 여성분이 이제 저한테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만들어주고 손편지를 써줬는데 똑같이 사탕만 왔을 때 그 기분. 그게 정말 마중물 대 마중물. 진짜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사연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초콜릿만 있어. 받았어요? 스카프도 하나 없이? 하나도 없이 그냥 초콜릿만 받았는데 안 그것도 되겠네. 직접 초콜릿으로 3,000원 쓰고 밥값으로 20만 원 나왔대요.
어떻게 알았어? 이미 거기서 마중물 털렸네 내가. 이미 털어놨구나.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 정성은 좋은데 웬만큼 손재주가 있는 분이 아니면 제발 수제는 좀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차라리 그냥 먹을 먹는 것 같다고. 카카오 몸에 100%. 좋았겠다. 카카오 100%라고. 몸에 아니, 좋으라고. 몸에 좋은 건 좋은데 진짜 붓글씨를 써야 아니, 되는 근데 문방사호를 지금 3월 발렌타인데이에 14일에 곧 선물 만나야 받아. 되는데 안 만날 거야. 방송에서 여기 대대적으로 먹을 만들지 말라는 등 막 이러면 어떡할 거야. 지금 이거 안 보시겠죠? 일단 일부러 싸운 다음에 어떻게든지 그날 좀 넘어가 보려고. 아, 대충 넘어가네. 전략적인 예. 선택. 네. 근데 고용은 지금 여러 가지 뭐 의견이 많잖아요. 계절적인 요인이다. 아니면은 뭐 핑계를 통계 좀 대는 것 오류다. 같은. 뭐 경기 둔화의 시그널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모든 시나리오가 다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제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악재가 아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반대로 연준에게 있어서 불확실성은 시장은 호재로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또 슬그머니 시장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반등을 보여줄 걸로 예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특이성은 다음 인터뷰에서 볼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랜드 서튼 회계법인의 다이안 스원크의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기후 변수에도 불구하고 고용, 계절적인 특성이다. 자, 1월의 고용과의 엇박자는 안정기가 조금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올해 GDP 전망이 좀 난항일 것 같은데 연준, 자 그렇다면 뭐 여기서 꼼짝마인가요? 사실 앞에서 이제 뭐 통계 오류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미국의 고용 지표는 잘 아시는 대로 매월 첫째, 둘째 주 이제 상순에 집계를 해가지고 셋째, 넷째 주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통계 내고 들고 있다가 그 다음 달 첫 번째 금요일에 발표를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2월 첫째, 둘째 주까지만 해도 아직도 셧다운의 여파가 남아 있을 때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고용 지표를 집계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아날로그란 말이에요. 전화, 뭐 설문, 그다음에 찾아가기도 하고 이런 활동이 저조해서 고용도 적게 나왔을 수 있다. 그러면 갑자기 2월에는 부진했어요. 근데 3월 달에 또 잘 나와. 그럼 또 4월 달은 어떻게 되느냐 또 이런 또 고민에 빠지고 그다음에 날씨가 추워서 그랬다고 하는데 사실은요 미국의 고용의 어떤 시즈널리티 계절적 특성을 보면은 원래 11, 12월에는 연말 쇼핑 시즌이기 때문에 레스토랑에 서빙하는 사람 그다음에 뭐 백화점이나 할인마트에 캐셔 이런 비정규직이나 알바 고용이 많고 예. 1월부터 6월까지는 이제 졸업하는 학생들을 채용하기 채용하는 위한 대기업의 정규직 일자리 고용이 늘어나는 시즌인데 그러면은 연말 쇼핑 시즌 끝나고 12월 달에 일용직하고 뭐 그 비정규직 고용이 끝나면서 그거를 이제 대기업이 바통 터치를 해가지고 대기업 신입 공채로 같이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바톤 터치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고용 시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몇 달 더 안정기가 필요할 것이다. 좀 그러면 더 지켜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봐야지. 미국의 올해 GDP 성장 전망이 뭐 2.9다, 3.1이다, 뭐 아니면 아예 부진하게 보면 1.9다 얘기가 많은데 원래 이제 GDP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고용하고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안정기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연준은 통화 정책을 이렇게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꼼짝마 장세가 계속되고 월간은 이거를 우리가 또 탄핵 유동성이 앞으로 끊기지는 않겠구나 이런 또 안도감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 이번 주, 지켜보자. 이번 주에는 소매 판매, 네. 그리고 소비 CPI 나오죠. 예, 예. 그거를 좀 잘 지켜봐야겠네요. 근데 그것도 솔직히 네. 고용이 이렇고 그다음에 유가가 낮은 이상은 좋게 나올 리가 전혀 만무하다. 예, 이렇게 보죠. 크게 알겠습니다.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쨌든 친시장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보셨지만 금요일날 미국 증시 하락이 시진핑의 달력에 미국 방문 일정이 빠져 있다 이거였는데 주말에 다시 중국 인민은행 측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서도 미중 무역 분쟁도 어느 정도 이제 긴장감이 다시 완화 국면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주말에 나온 신화통신의 그 인민은행장 환율을 비롯해서 미중 간의 어떤 이제 구조적인 키 팩터에 합의를 했다는 거를 다시 호재로 삼아서 오늘 안도랠리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러다가 가만 있어봐. 이러다가 하락 출발하면은 또 여의도에서 멱살 잡히는 거 아닌지. 괜찮아.
우리 일상이잖아. 알겠습니다. 많이 틀리지. 많이 틀려야 많이 맞아요. 그럼요. 욕도 많이 알겠습니다. 먹어야지 오래 산다고. 맞습니다. 네. 괜찮아요. 아직 장수하시겠네요. 3월이니까. 거북이보다 오래 살 것 같아요. 오늘 좀 뼈가 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터뷰 바로 보죠. CNBC 네. 인터뷰,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입니다. 하노이 회담, 트럼프 남은 일정을 무시하고 자리 박차고 나오는 거 전 세계가 지켜봤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이 말하려고 행을 가는 게 이제 트럼프 별장이죠. 여기 가는 게 매우 망설이게 된다. 우리 이제 그날 북미 회담 파토나는 그 순간에 유르멘코하고 저하고 이제 메신저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자기 파토 났다 그랬더니 이거 현실이야? 그거 저한테 아니 비행기가 물어보는데 어떻게 5분만 했어요. 에어포스 원이잖아요. 그럼 뭐 트럼프가 거기서 1시간 일찍 도착해서 짐 붙이고 수속하고 수속하고 환전하고 그다음에 VIP 않겠죠. 라운지에서 아이, 신라면 그래도- 컵라면 하나 먹고 담배 좀 사고. 면세점에서 담배하고 네. 시바스리가 한 병 사고 뭐 그러고 그러진 가겠습니까? 않겠죠. 바로 그냥 회담장에서 그래 아니면 떠납시다. 오찬이고 뭐고 나는 기내식이 더 좀 좋아요. 갈게요. 네, 이러고. 그리고 바로 공항 가가지고 그냥 비행기 타고 떠버렸는데 그 큰 사람이 또 엉덩이가 그렇게 가벼울 줄이야. 그럴 때는 또 그냥 거의 닌자급으로 움직였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트럼프가 그런 광경을 전 세계에 보여준 이유가 일부러 그랬을까요? 아니면 본인의 다혈질적인 성격을 못 참아서 그랬을까요? 반반. 저는 코헨 보고 열받아서 이거 그대로 냅두면 CNN이 요거 헤드라인으로 가면은 타격이다. 이래서 협상이라도 결렬을 해야 내가 헤드라인을 장식해야겠다. 장식하자. 네. 바로 일어나자. 그거 근데- 반에다가 앞으로 우리 미국하고 협상을 하려는 유럽이든 뭐 아니면 뭐 앞에서 보신 주둔비 뭐 나토든 뭐 일본이든 한국이든 뭐 앞으로 바로 가까이 있었던 이제 미중 정상회담도 있었으니까 시진핑이든 봐라. 나는 이렇게 싸이의 아. 강남스타일 가사처럼 커피 한 잔 원샷 때리는 사나이다. 이게 충청도식이잖아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아유 됐어요 이러면서 그냥 아유 냅둬요 이러면서 안 파는. 반찬이 차린 게 없네요. 그러면 아유 그럼 뭐 왜 차렸어요? 그럼 반찬 밥상 엎어버리는. 사실 충청도식. 충청도를 저희가 욕하는 게 아니라 저도 우리 명민준 앵커도 본 적이 네, 충청도 충청도라서. 네. 어렸을 때부터 이런 황당한 일을 너무 많이 겪고 자라서 우리는 영어로 치면 톨러런스가 되게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큼 황당한 일을 봐선 당황을 안 하는데 예. 그날 북미 회담 순간 파토는 진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충청도인 저희가 보기에도. 근데 어쨌든, 뭐 네. 시진핑하고 김정은하고는 뭐 비교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정은한테는 이제 그럴 수 있지만 네. 이제 시진핑한테는 그럴 수가 큰일 없는데 나죠. 부담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 김정은이 트럼프가 생각했을 때 약간 며느리급이라면 시진핑은 약간 시누이급 정도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외교라는 거는 작은 가능성이나 작은 어떤 수사 하나, 작은 하나의 이벤트까지 그렇죠. 신경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체면과 이 명분을 중시하는 중국에서 트럼프한테 이런 진짜 입구 벤치는 아니고 입벤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 중벤 네. 중간 벤치를 당했을 때 네. 중국 사람들은 이걸 진짜 큰일 나죠. 실망과 어떤 네. 그 그렇죠. 굴욕감이 워낙에 클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중국에서도 고민 중인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제 뭐가 남아 있느냐? 협상을 박차고 나오지 않을 만큼 아주 견고한 서로 간의 어떤 합의 사항이 확인된 뒤에 시진핑이 미국으로 날아갈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깰 수가 없는 그런 이제 확고한 자금성 같은 진짜 큰 성을 축조해 놓고 나서 이제 협상에 들어간다. 그러면 오히려 협상이 뭐 큰 그렇죠. 의미가 없고 미리 다 정해놓은 걸로 그냥 양국이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사인하고 끝내는 걸로 되니까 오히려 불확실성의 여지는 더 적어진다는 점에서 호재죠, 뭐. 네. 서로 신중하다는 거죠, 지금. 아, 그렇죠. 이제 뭐 이걸 남녀 사이에 대비를 하면은 이제 식장을 잡아놓고도 파토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이를테면 이제 아파트까지 서로 공동 명의로 등기까지 다 치고 혼인 신고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파토날 확률이 적잖아요. 그래도 본전 나긴 생각. 날 사람 나요. 자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북한 이슈 좀 짧게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코리 가드너의 문구네요. 북핵과 대북 제재 무관용 원칙이 필수다. 일본 등 주변국도 제재 동참해야 효과가 있을 텐데 주한미군의 철수에서 득볼 사람은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강경 매파 코리가드너. 그러네요. 요 분이요. 얼굴 보실까요?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이승철 씨가 어. 약간 살찐 버전으로 닮았는데. 똑같아요. 근데 이분이
1974년생이에요.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일까요? 밖에 나가면? 아니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사실 머리 저 색깔도 중요한데 저도 약간 새치가 있어서 하도 염색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염색을 안 하고 그냥 자연 그대로 보이자 하고 그냥 다니다가 어느 날 백화점 갔는데 점원이 저한테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거에 충격받고 어떤 여자야? 에이. 그때부터 다시 이제 아버님. 염색을 하고 다니는데 어쨌든 74년생이고 이분 진짜 공화당의 강경 매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역구는 콜로라도. 콜로라도. 근데 이분 진짜 트루먼 쇼의 주인공처럼 콜로라도에서 나고 초중고 다 나오고 대학까지 콜로라도 나오고 네. 콜로라도 지자체 의회에서 인턴십하고 콜로라도 로스쿨 나와가지고 법사위장하고. 예 법사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상원으로 올라왔는데 그 전에 2011년도에는 이제 공화당 하원 의원으로 했고 진짜 약간 보수의 느낌이 강하게 나고 본인의 살아온 길을 봐도 진짜 뭐 기찻길 같은 철로를 음. 그냥 확실한 길로만 걸어온 사람인데 그러네요, 정말. 북핵하고 대북 제재 문제에 있어서는 무관용 원칙이 필수다. 그러니까 뭐 잘 해주겠지. 날 널 믿어. 그리고 미리 주는 거 이런 거 없다. 그렇죠. 무관용 원칙이 필수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특이한 얘기를 한 게 요 한마디 때문에 지금 일본 언론들은 코리 가드너가 미국의 입장을 대변해서 일본의 어떤 중요성을 또 강조해줬다고 그렇죠. 했는데 일본 등 주변국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동참해야지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유엔에서 대북 제재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제 뭐 원유나 아니면 뭐 송금제 이런 거 제3국을 통해서 들여오면 그거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국도 같이 차단을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덕볼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해서 네.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고요. 저는 뭐 반미 친미를 떠나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그 즉시 저는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거의 한 3분의 1은 그달 당일로 팔아제낀다라고 봐서 코스피에도 코스닥에도 한국 증시에도 외환 시장에도 국채 시장에도 다 엄청난 악재라고 주한미군 철수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반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 시장 이슈 그리고 북한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전망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김익 소장이었습니다. 수고하세요.